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한 원로학자가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학문의 역전이 이루어졌다는 요지가 담긴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난 100여 년 동안 기술과 경제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었지만 근본적으로 수입학에 머무르는 한계에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이 앞섰다는 거잖아요. 예. 기분이 좋은 분석이긴 한데 너무 성급한 결론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분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19세기 이후에 일본은 서구 문명을 흡수하는, 그러니까 베끼는 수입 학문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또는 일본 문화가 형성된 동아시아와 관련된 심층 연구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학문 자체가 서양 따라하기에 급급해서 수박 그달개가 됐다, 이런 이야기죠. 일본은 늘 명예 백인 국가라는 구호를 외쳤었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만의 특징인 오로지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성향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사람 혹은 단체하고 교섭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거의 없거든요. 네. 반면에 한국은 조선시대에도 논쟁이 빈번했을 정도로 학문적 논란이 비교적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의 그런 전형적인 특징이 제대로 간파가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노벨상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잖아요. 그 원로 교수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이 성과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뿌리가 내리고 꽃을 피우기 시작한 만큼 조만간 열매도 맺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증명할 일이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린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 원로 교수의 말이 정말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평행이론이 성립한다는 건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렇죠. 한국과 일본 모두 공동적으로 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의 파고든 모습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진행형인 현재보다는 팩트들이 정리된 과거를 좀 더 또렷하게 보겠죠? 예. 일단 한국은 공부의 진심입니다. 학문의 그쵸. 발전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줄곧 성리학이라고 부르는 이 학문은 원래 중국에서는 성리학 하기도 하지만 대개 이학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굳이 주로 부르는 호칭이 다르다는 건 뭔가 변화가 있어서겠죠. 성리학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분이 회계 선생입니다. 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공부 방구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한글입니다. 경전의 어려운 부분을 아주 친절하게 한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유학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제가 어느 일본인이 쓴 책을 읽다가 발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번역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강조됩니다. 일본은 늘 일본적인 것을 좀 과격하게, 성급하게 주장을 합니다. 뭐든 이제 들어온 걸 풍덩 빠져보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 일본을 보면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에 도쿠가와 막부가 시작되었고 그 뒤로 메이지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뭐냐면 유학, 그러니까 주자학이 극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 번 이 말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 정복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다는 거죠. 가장 유명한 예가 오규 소라이라는 학자입니다. 후대 학자들이 주자학을 극복해서 소라이학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완전 정복을 한 다음에 자신만의 학문을 창조했다는 거네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도쿠가와 시대의 사상은 한마디로 주자학에서 소라이학이었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또 후대의 다른 학자가 자세히 연구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자학에서 소라이학이 아니고 그 반대다. 그러니까 소라이학에서 주자학으로 흘렀다는 결론을 또 내렸습니다. 정반대인데요? 납득이 안 돼요? 이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려면 뭐냐면 주자학이 극복되었다는 선언이 몇 번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주자학이 진정으로 극복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능하겠죠. 이거 역시 일본 학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복했다, 극복했다 선언이 나온데 또 극복했다, 이런 주장이 반복됐다는 건 사실 주자학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네, 그냥 겉핥기만 하고는 나 다 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19세기 이후의 수입학의 양상과 비슷하죠. 대강부터 보고 다마스 됐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달랐나요? 앞서 언급한 퇴계 선생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이황의 학문은 주작의 약한 부분을 보강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고요. 핵심을 파고 들어간 후에 심화를 시켜낸 거죠. 선비의 나라와 사무라이의 나라의 차이가 드러난다 이런 느낌인데요. 예,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새로운 것을 뼛속 깊이 이해하는 적극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을 봐도요. 복제하듯이 똑같이 이어가는 건 잘하는데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 속에는 발전도 포함되죠. 그쵸.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로 교수분이 이런 부분을 간파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에 진심인 대한민국, 앞으로 학문 분야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큰 성과, 세계적인 결과물들이 더 많이 나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데 그 원로 교수님의 분석이 120% 정확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BTS 지민이 부른 Like Crazy를 같이 듣고 싶습니다. 빌보드 1위를 차지했죠. 그쵸. 솔로 1위는 한국인 최초입니다. 맞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왜 이 곡을 추천했는지 알 것 같네요. 예.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김광원 기자님, TVN 경북 매거진에서 저랑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섭섭합니다. 그러니까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너무 아쉽고 저는 진짜 이 코너 너무 재밌게 진행을 했거든요. 예. 네, 많이 배웠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뭐 진행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늘 고마웠습니다. 네, 뭐 영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둘 다. 아무튼 너무 즐거웠고 감사드리고 저희 또 다른 곳에서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 들어봤고요. 네,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BTS의 지민이 불러요. Like Crazy. Just trust me.